제 이름은 박선미입니다. 올해 49살이고요. 작은 도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13살 아들 윤호와 단둘이서 말이죠. 남편은 윤호가 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밤늦게까지 손님들 머리를 감으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게 와. 윤호가 물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만 기다려. 우리 윤호 과학 캠프 보내야지.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윤호가 친구들처럼 좋은 것 입고 좋은 곳 가고 원하는 걸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가 그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단골 손님의 머리를 파마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던 오후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선미 학부모님이시죠? 학교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윤호가 오늘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가위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에 분명히 학교 간다고. 오전에 출석 체크할 때부터 없었습니다. 혹시 어디 아파서 병원에. 전화를 끊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 윤호의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윤호가 그린 그림이 한 장 있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저와 윤호, 그리고 아빠. 아빠의 얼굴은 여전히 연필로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윤호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생엔 우리 셋이 같이 살 수 있을까? 그 문장을 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동네 이웃들과 함께 밤새 윤호를 찾아다녔습니다. 학교 주변 공원, 친구 집, 윤호가 좋아하던 문구점.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부모님, 남양동 폐공장 쪽에서 윤호 학생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폐공장은 도시 외곽에 있는 오래전에 문을 닫은 방직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윤호의 가방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윤호의 학급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작년 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맨 뒷줄 구석에서 윤호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생일에 선물한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윤호의 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늦게 들어와서 오늘은 라면 먹었다. 괜찮다. 엄마 힘들 텐데. 과학시험 90점 맞았다. 엄마한테 보여줘야지. 오늘 친구들이 내 운동화가 이상하대. 그런가? 엄마가 사준 건데. 일기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공책을 찢어낸 듯한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를 펼쳤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메모에는 5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첫 번째 줄. 엄마는 나 없이도 괜찮을 거야. 두 번째 줄. 나는 이제 친구들처럼 웃고 싶었어. 세 번째 줄. 하지만 자꾸 내 목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줘. 네 번째 줄. 그래도 엄마 미용실 냄새는 좋아. 잠들 때 그 냄새가 나면 좋겠어. 다섯 번째 줄. 사랑해, 엄마. 그 5줄의 짧은 글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메모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는 나 없이도 괜찮을 거야. 윤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엄마인 저는 윤호 없이도 괜찮을 거라고. 나는 이제 친구들처럼 웃고 싶었어. 윤호는 웃고 싶었던 겁니다. 그저 친구들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꾸 내 목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줘. 윤호는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저조차도. 그래도 엄마 미용실 냄새는 좋아. 윤호는 그래도 엄마를 사랑했던 겁니다. 미용실의 파마약 냄새, 샴푸 냄새, 그 모든 게 윤호에게는 엄마의 냄새였던 겁니다. 사랑해, 엄마. 마지막 한 줄. 윤호의 마지막 인사. 윤호의 마지막 사랑 고백.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들을 몰랐는지를. 윤호는 한 달 전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윤호가 새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몇 달간 돈을 모아서 사준 운동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였습니다. 야, 그거 짝퉁 아냐? 가난한 주제에 명품 흉내 내네. 아이들은 윤호를 놀렸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됐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윤호의 책가방을 숨겼습니다. 체육 시간에 운동화를 감췄습니다. 급식 시간에 윤호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호의 교과서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냄새난다. 가난충. 엄마가 미용실에서 일하면 샴푸 냄새 나지. 너희 집 가난하지? 담임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윤호가 많이 조용해졌어요. 원래 밝은 아이였는데 요즘엔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윤호의 친구였던 아이도 증언했습니다. 윤호가 며칠 전에 학교 그만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왜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했어요. 근데 그게 우는 것 같기도 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제가 놓쳤던 신호들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윤호가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윤호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자기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서 냄새나. 저는 손님 머리를 말리면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윤호는 세상에서 제일 향기 나지. 윤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럼 다행이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때 윤호의 표정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윤호의 신호였습니다. 사흘 전에도 그랬습니다. 윤호가 엄마, 나 학교 안 다니면 안 돼?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바빴습니다. 월말 정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학교는 꼭 다녀야지.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윤호는 응하고 조용히 대답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윤호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신호가 있었습니다. 윤호가 엄마, 나 요즘 친구들이랑 잘 안 놀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그럼 다른 친구 사귀면 되지. 친구는 많으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13살 아이에게 친구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저는 너무 바빴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윤호를 먹여 살려야 했고, 좋은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윤호의 마음을, 윤호의 외로움을,
윤호의 고통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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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를 치렀습니다. 윤호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에서 윤호를 보냈습니다. 모두들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이제 편히 쉬겠죠. 하늘에서 행복할 거예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윤호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싶었을 거라고, 친구들과 웃으며 학교에 다니고 싶었을 거라고, 엄마인 저와 함께 평범한 저녁을 먹고 싶었을 거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저 집에 앉아서 윤호의 메모만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나 없이도 괜찮을 거야.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웃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선미야,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윤호가 슬퍼할 거야. 윤호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윤호의 메모를 펼쳤습니다. 사랑해, 엄마. 윤호의 마지막 말. 윤호는 끝까지 저를 사랑했습니다. 엄마인 저를, 부족한 저를. 그렇다면 저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윤호를 위해서. 아니, 윤호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해 가을, 저는 미용실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미용실 한쪽 벽을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윤호가 남긴 5줄의 메모를 그대로 적어 넣었습니다. 큰 글씨로 또박또박. 그리고 미용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윤호의 집 미용실. 지금은 학교 아이들이 무료로 머리를 자르러 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씩 오더니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명씩 찾아옵니다. 가끔 머뭇거리며 문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안녕? 머리 자르러 왔어? 괜찮아, 겁내지 마. 여기는 윤호의 집이야.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머리를 자르는 동안 저는 아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요즘 학교 어째? 친구들이랑 잘 지내?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도 돼. 처음에는 아이들이 네, 괜찮아요 하고 짧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즘 학교 가기 싫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말을 안 걸어줘요. 선생님께 말하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저는 가위질을 멈추고 아이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내 얘기 들어줄게.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꼭 말해줍니다. 너는 냄새나지 않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향이야. 너는 이상하지 않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윤호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입니다.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매일 밤 저는 윤호의 메모 앞에 초를 켭니다. 작은 초 하나. 윤호가 좋아하던 바닐라 향이 나는 초입니다. 초불을 바라보며 윤호에게 말을 겁니다. 윤호야, 엄마 오늘도 잘했지? 오늘 6명이나 왔어. 다들 착한 아이들이더라. 윤호야,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 이제 웃을 수 있어. 초불이 깜빡입니다. 마치 윤호가 대답하는 것처럼. 그때마다 저는 윤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엄마 잘했어. 엄마 고마워. 엄마 이제 웃어도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즘 저는 윤호에게 편지를 씁니다. 매일 밤 윤호에게 하루 일과를 적어줍니다. 윤호야, 오늘은 내 또래 남자애가 왔어. 축구를 좋아하더라. 오늘은 비가 왔어.
내가 좋아하던 그 빗소리. 참 평화롭더라. 오늘은 엄마가 울었어.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하지만 괜찮아. 울고 나니까 조금 나아졌어. 그 편지들을 윤호의 방에 모아둡니다. 언젠가 제가 윤호를 만나러 갈 때 그 편지들을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말해주려고요. 윤호야, 엄마 열심히 살았어. 내가 남긴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어. 엄마 잘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도 미용실 앞에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입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안녕? 머리 자르러 왔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어와. 여기는 윤호의 집이야. 너를 위한 곳이야. 아이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벽에 적힌 메시지를 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이야. 무슨 약속이요? 서로의 목소리를 듣자는 약속. 혼자 두지 말자는 약속. 함께 웃자는 약속.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 해도 돼요? 물론이지. 얼마든지. 아이가 말을 시작합니다. 저는 가위를 들고 아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윤호처럼 혼자 외로웠던 이야기를, 윤호처럼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이야기를, 윤호처럼 사랑받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저는 들어줍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윤호를 위해서, 그리고 윤호 같은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 집니다. 마지막 아이가 나가고 저는 미용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윤호의 메모 앞에 초를 켭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입니다. 윤호야, 오늘도 수고했어. 엄마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초불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윤호가 지금 어디선가 이 불빛을 보고 있을까? 윤호가 지금 웃고 있을까? 윤호가 지금 편안할까?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윤호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윤호가 다시 태어난다면 웃으며 살기를. 그리고 다음 생에는 제가 더 좋은 엄마가 되기를. 더 귀 기울이는 엄마가 되기를. 더 사랑을 표현하는 엄마가 되기를. 초불이 깜빡입니다. 마치 윤호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잘하고 있어. 엄마, 사랑해.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나도 사랑해, 윤호야. 정말 많이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오늘도 저는 계속 살아갑니다. 윤호의 엄마로서, 윤호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윤호 같은 아이들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것이 제가 윤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윤호야. 엄마는 오늘도 너를 기억해. 너의 웃음을, 너의 목소리를, 너의 따뜻함을, 그리고 내가 남긴 5줄의 메시지를. 그 메시지는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 그 메시지는 지금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어. 그 메시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야. 윤호야, 고마워. 내가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내가 엄마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내가 엄마에게 이 길을 보여줘서. 이제 엄마는 알아. 너는 떠났지만 내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너는 보이지 않지만 내 목소리는 여전히 들린다는 것을. 너는 안아줄 수 없지만 내 온기는 여전히 느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 엄마는 그것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어. 사랑해, 우리 윤호. 엄마의 영원한 아들. 엄마의 영원한 사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도 미용실 벽에는
5줄의 메시지가 빛나고 있습니다. 엄마는 나 없이도 괜찮을 거야. 나는 이제 친구들처럼 웃고 싶었어. 하지만 자꾸 내 목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줘. 그래도 엄마 미용실 냄새는 좋아. 잠들 때 그 냄새가 나면 좋겠어. 사랑해, 엄마. 이 메시지를 보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봐주세요. 그들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윤호처럼 혼자 외로워하는 아이가 더 이상 없기를. 윤호처럼 목소리를 잃는 아이가 더 이상 없기를.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것이 윤호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호야, 오늘도 사랑해.